피부염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매일 가렵고 긁으면 번지고 또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운동 좀 해서 땀이라도 흘리면은 또 가려워서 벅벅 긁다가 흉터 남고 피나고 다시 조금 좋아지나 싶어도 환절기나 스트레스, 잠 한번 잘못 잔 날은 어김없이 다시 올라오던 피부염증. 저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얼굴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 난 거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솔직히 꽤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좋다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라보고 세정력 좋다는 바디워시도 바꿔보고 각질 제거에 좋다는 무지에서 산 바디솔도 써봤어요. 근데 오히려 더 가렵고 번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대로만 하면은 피부염증 홈케어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싼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엔 여드름같이 모공 속의 피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모공이 각질 때문에 막혀서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더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고. 그래서 세정력 좋다는 바디워시 찾아다니고 무지에서 산 이런 각질 제거용 바디솔로 샤워할 때 문질러도 봤어요. 결과는요? 더 번졌습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보호막인데 피부 표면을 너무 자극이 강한 걸로 닦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져 오히려 세균이 모낭 안으로 더 쉽게 침투해서 이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염증이 여러 군데 퍼지더라고요. 열심히 닦으면 닦을수록 역효과가 난 거예요. 가렵고 붉은기가 오려면은 약국에서 구매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가라앉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가렵고 점점 바르는 면적은 넓어져 갔습니다. 의사나 약사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바르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염증 때문에 고민하던 어느 날 바디워시를 다 쓰고 떨어져서 새로 사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있던 물로 씻었습니다. 근데 새로 올라오는 게 줄었어요. 처음에 그냥 우연인 줄만 알았는데 바디워시를 다시 쓰면 또 올라오고 안 쓰면 다시 줄어들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바디워시를 완전 끊고 바디솔도 버렸습니다. 오로지 손과 물로만 씻었어요. 땀 많이 흘리거나 너무 더럽다고 생각되면 순한 도부 비누 정도만 잠깐씩 써주고 물로만 씻는 걸 2주 정도 했더니 피부 염증들이 올라오는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더 바르고 더 닦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기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바디워시를 끊으니 새로 올라오는 건 줄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생각을 한번 바꿨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피부 염증이 올라온 게 아닐까? 이참에 한번 건강하게 한번 먹어볼까? 라면서요. 일단 가장 먼저 라면과 과자를 한번 끊어봤습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정도 주식처럼 먹던 라면을 끊었고 직장에서는 당 떨어질 때마다 먹었던 과자를 끊었습니다. 커피는 아예 아메리카노만 마셨고요. 라면과 과자를 끊고서부터는 가려움이 좀 덜해지고 염증들이 확실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가렵다고 느끼는 것들이 완전히 멈췄어요. 거기다가 간헐적 단식도 염증에 좋다고 하길래 저녁 야식도 최소한으로만 먹거나 아예 단식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확실히 염증이 올라오는 거랑 가려운 횟수들이 점점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서 납득이 됐어요. 해외 유명 도서인 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책에 따르면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은 장내에 있는 과다하게 만들어져 있는 박테리아들의 성장과 번식을 급감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세포 내 자가포식 현상을 자극하여 기존의 박테리아 중 가장 강하고 건강한 박테리아만 남겨서 장내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자와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혈당이 오르면은 몸 안에서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이 쏟아지고 이 인슐린이 피지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피지가 많아지면은 모공이 금세 막히기 쉽고 거기다가 세균이 번식하면 바로 염증이 되는 거지요. 책에서는 일단 장속이 편안해야 제목처럼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다고 하길래 일단 피부 염증 좀 나아지고 나중에는 장에 좋다는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황 같은 것도 꾸준히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좋아지나 싶었는데 한 번씩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제대로 잠을 못 잔 날은 꼭 스멀스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계속 생기지? 그때마다 생각했던 말이 있어요. 이건 낫는 과정이다.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반응이다. 소개드린 책 속에서도 염증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차 개선이 됩니다. 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다시 올라와도 심적으로는 덜 흔들렸어요. 점차 나아지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정말 심하게 가려울 때는
그리고 또 심하게 올라왔을 때만 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주 소량 발랐습니다. 라면과 과자를 비워낸 자리에 딱 두 가지만 더 채웠습니다. 바로 오메가와 멜라토닌.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가득 담긴 오메가3. 좋은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도 피부염과 오메가3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따끈따끈한 논문을 검증하여 요약하자면, 오메가에서 유래된 SPM, 염증 해소 촉진자,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염 및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에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입증함.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종합 비타민과 같이 먹고 있는데요. 꾸준히 먹으면 몸 안의 염증 감소로 피부도 개선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 날은 어김없이 온몸이 가렵고 다시 울긋불긋해졌는데, 멜라토닌은 제가 2년 전 불면증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올 때마다 먹는 숙면템입니다. 매일 먹지는 않고 딱 필요할 때만 간간히 먹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저녁 동안 손상된 피부가 회복도 하고 혈관도 좋아진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가끔 잠 안 온다고 새벽까지 깨어있지 않고 잠 안 오는 날은 꼭 무조건 먹고 12시 이전에는 꼭 자려고 했습니다. 피부 상태는 사람마다 원인도 다 다릅니다. 제 방법이 모든 분께 통할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제로 몇 년간 몸에 난 피부 염증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으로 라면과 과자를 끊고 영양제를 챙기고 나서부터는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저처럼 피부 염증 때문에 가렵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먼저 라면이나 과자부터 한 2주 정도 끊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괜찮으면 저녁 단식까지 해보시고요. 장속이 좋아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피부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씻을 때는 세정력이 강한 바디워시 같은 거 말고 그냥 물로 아니면 최대한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서 씻으려고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